그래서 지금 이렇게 재료들을 살펴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눈썹, 그 다음에 옥돌, 그 다음에 테이프, 그 다음에 속눈썹 리무버, 테이프 리무버, 그 다음에 글루, 핀셋 일자형과 이렇게 구부러진 형, 왼손에는 일자로 벌리는 거고 오른손에는 구부러진 형으로 속눈썹을 띄어서 붙이는 용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시술하기 전에 이렇게 솜과 다 같이 이렇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시술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시술하는 이제 방법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이론은 조금 알고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재료들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랑 한번 배워볼 거예요. 제가 뭐 노트 필기 아니 책 드릴 거예요. 이왕이면 새 거로 봐요. 네. 자, 저는 제 거 볼게요. 그쪽 거 보세요. 네. 자, 속눈썹 연장이란 무엇이냐? 눈썹을 이제 한 올 한 올 부드러운 실크모를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연장을 해주고 또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제일 좋은 게 또 저렴하잖아요. 요즘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예뻐지는, 공포감 없이 예뻐지는 방법이라서 요즘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속눈썹 연장술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요즘에는 속눈썹 펌도 많이 유행하고 있어요. 속눈썹 펌을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수업해 볼게요. 네. 그래서 속눈썹 연장술이란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한쪽에 따라서 한쪽에 70에서 150개 정도의 속눈썹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한 올 한 올 이제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붙여줬을 때 얼마나 가냐 제일 궁금해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한번 붙이면 막 6개월 가고 막 이런 거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어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갈 수 없는 게 우리 속눈썹 모의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천연으로 가지고 있는 속눈썹에다가 가물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내 속눈썹 자체가 한 1, 2개월 정도 살고 떨어지면은 얘도 같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이 오래 갈 수는 없고 보통 한 1, 2개월 정도 유지가 돼요. 그래서 속눈썹 연장술, 리터치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꾸준하게 이제 보완을 해가면서 이제 시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속눈썹 연장술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 첫 번째는 반영구적으로 1, 2개월 정도 유지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꾸준한 보완으로 반영구 상태를 유지를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숱이 풍성해지고 길어지기 때문에 매력적인 속눈썹을 유지할 수 있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하죠. 세안, 수영, 사우나 이런 때에도 지워지지 않는 이런 메이크업이라는 거. 그래서 마스카라, 아이라인, 인조 속눈썹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속눈썹 연장술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분이시냐? 눈썹 숱이 적어서 고민하시는 분들, 요즘에는 증모술을 이용해서 한 올 이상 텐모까지도 나왔어요. 러시안 볼륨모 중에서는. 그래서 속눈썹 숱이 적어서 고민하시는 분들 늘려드릴 수 있고요. 속눈썹이 또 저처럼 너무 짧아서 고민이신 분들, 속눈썹을 보통은 한 8에서 12mm 정도를 가지고서 연장을 시켜 드리는데, 가끔씩 몇 년에 한 번씩 13mm를 원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은 한 9mm에서 한 11mm 사이를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10mm 정도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굵기고 길이고, 대부분은 거기에서 조금 조정을 해가면서 뭐를 붙이죠. 그 다음에 자연스럽고 풍성한 눈썹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맨 얼굴로도 눈이 예뻐 보이길 원하시는 분들, 요즘엔 마스크를 쓰니까 거의 맨 얼굴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속눈썹 연장만 해도 되게 뭔가를 갖추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속눈썹 연장만 해도 너무 화장한 것 같아요. 화장한 느낌이면서 갖추고 세련된 느낌이 있어서 너무 편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눈이 작아서 고민하시는 분들, 속눈썹을 예를 들어서 내가 눈매가 짧아, 근데 옆으로 좀 길어 보이게끔 이렇게 눈매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라데이션 하면서 점점점 예를 들어서 9mm, 10mm, 11mm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주면 눈매가 길어 보여요. 그런 식으로 눈에 따라서 또 교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운데를 제일 길게 12mm를 붙이고 양옆을 뭐 한 10mm, 11mm 이런 식으로 부채꼴로 붙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눈이 더 동그래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눈이 더 동그래 보이길 원한다든지 눈매가 더 길어 보이길 원한다든지 이런 눈매 교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속눈썹 연장을 시술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총 10단계로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 네. 첫 번째로는 속눈썹, 글루, 핀셋 등 시술에 필요한 이 재료들을 세팅을 하는 거죠. 네. 두 번째로는 속눈썹의 유분기를 먼저 제거를 해요. 그래서 전처리제나 아니면 전처리제가 없으면 깨끗한 이런 솜을 네. 리무버, 오일리하지 않은 리무버를 사용해서 깨끗이 닦아주는 거예요. 맨 얼굴이라도 화장 메이크업 안 했어도 이렇게 깨끗한 솜으로 한번 닦아주고 시술을 하면 네. 접착력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의할 거는 이때 이런 수분감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닦아내고 나면은 조금 기다렸다가 하던가 아니면 손풍기로 한번 이렇게 건조를 시킨 다음에 시술을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속눈썹에 이제 유분기 제거했잖아요. 세 번째 넘어갈게요. 네. 세 번째로는 눈썹의 한 줄을 요 속눈썹을 떼서 여기다 붙여놓고 하시는 분도 있고 손등 아니면 고객이 이마에다 붙여놓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 채로 놔두고서 해요. 이런 식으로 네. 여기다 놔두고 그냥 굴러놓고 여기서 바로 띄어다가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본인이 시술자가 편한 데 위치에다가 두고 속눈썹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용 전에 검정 글루는 충분히 흔들어서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접착 글루 하나에도 뭐 유화제도 있고 네. 뭐 색소도 있고 접착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밀도가 다르니까 이렇게 세워두면은 층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많이 흔들어서 네. 그래서 옥돌이나 크리스탈에다 그대로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회용 네. 패드를 붙여가지고 그 위에다가 따라놓고 쓰는데 이때 주의할 사항은 고객이 누워있으면 보통은 오른손잡이면 오른쪽에다 이걸 놓는데 고객의 머리카락이 달라붙지 않게끔 왼쪽으로 이렇게 쓸어서 옮겨준 상태에서 항상 짜야 돼요. 그리고 글루는 시술하기 직전에 모든 게 다 세팅된 상태에서 마지막에 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작게 한 방울을 떨어내는데 그거가 한 10분 정도가 되면은 굳어져요. 끈적임이 막 생기면서 눈이 시려져. 그걸로 계속 오래 붙이면. 그러니까 10분에 한 번씩 새로운 한 방울 한 방울을 떨어서 이렇게 시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섯 번째로는 눈 아래에 이 글루들이 근데 금방 마르지 않거든요. 아래 속눈썹하고 위 속눈썹하고 붙어버리지 않게끔 요 속눈썹 테이프를 이용해서 V자로 아래 속눈썹을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속눈썹, 눈두덩이 살이 많으신 분들은 이 테이프를 이용해서 텐션을 올려 붙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속눈썹 테이프로 그런 텐션들이나 커버들을 해주시고 여섯 번째로는 왼손 핀셋으로 속눈썹을 자연모를 이렇게 V자로 갈라서 한 올만 이렇게 나오게 해주죠. 그리고 오른손 핀셋으로 한 올을 띄어다가 글루를 묻혀서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금방 말한 대로 오른손 핀셋으로 인조 속눈썹을 집은 후에 뿌리 쪽에서 3분의 2 정도로 생각되는 부분까지 글루를 묻힌다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한 3분의 2까지 묻혔는데 요즘에는 한 3분의 1만 묻혀도 글루가 워낙에 좋으니까 옛날에는 오래 가는 게 되게 중요해서 그렇게 했는데 글루를 3분의 2까지 묻히면은 대신 되게 글루가 딱딱하기 때문에 굳으면 딱딱해서 이 부드러운 모를 썬 거가 조금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이 속눈썹 한 올에 3분의 1 정도만 글루를 묻힌 상태에서 붙여줘요. 요즘에는 이 붙일 때 모하고 이 모 사이에 비벼서 접착력이 최대한 있게끔 붙여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컬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리고 붙이는 부분이 좀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글루를 묻힐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컬이 있는 부분은 좀 오래 유지를 하려고 하면 더 꼼꼼하게 글루를 묻혀줘야 돼요. 그리고 여덟 번째, 자연 속눈썹에 이제 이걸 갖다가 살짝 붙여주죠. 이때 자연 눈썹이 뿌리에서 1, 2mm 정도 떨어진 곳에 방향을 맞춰서 붙여줄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자연 속눈썹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얘하고 얘를 갖다가 똑같이 이렇게 붙이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이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붓잖아요. 네. 그러면 이 모가 눈을 찌르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불편. 그래서 불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2, 3일 지나면 속눈썹이 또 자라 나오기 때문에 또 편안해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붙일 때 미세하게 이 뿌리 부분이 약간 단차가 나게 붙여야 돼요. 0.001mm, 0.002mm 이런 식으로 약간의 단차가 있고 없고가 속눈썹을 붙이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 편한지 안 편한지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붙이는 게 아니라 약간의 단차를 두고 내 자연 속눈썹보다는 살짝 뜨게끔 붙여줘요. 근데 이때 또 주의해야 되는 게 너무 눈에 보일 만큼 띄는 거는 아니에요. 아, 미세. 예, 아주 우리 눈에 보이진 않고 속눈썹을 살짝 가모를 당겨 봤을 때 살짝 벌어지는 유격이 있고, 그냥 놨을 때는 그냥 똑같이 붙인 것처럼 보일 정도. 이게 말로 설명하면 좀 어려운데 나중에 시술할 때 보면은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미세한 시술자의 감각의 차이가 초보자와 경력자가 붙였을 때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붙인 것 같은데 나는 이게 왜 이렇게 불편하지? 이런 차이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말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 눈으로 보고 배운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게 적용되는 거는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붙이고 나서 그 모델의 리뷰를 계속 이게 들어야 돼요. 아, 네. 요번에 붙였을 때 찔림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불편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체크해서 내가 요만큼 띄어서 붙이는 감각으로 붙이니까 좀 고객이 편안하구나. 네. 내가 바짝 붙이니까 다음날 눈 떴을 때 눈이 불편하구나.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가면서 자기만의 그 감각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9번째 속눈썹을 다 붙이고 나면 손풍기나 아니면 손풍기를 이용해서 말려줘야 돼요. 네. 이 글루는 휘발성이라서 눈에 들어가지 않아도 눈 근처에만 있어도 시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손풍기로 잘 말리고 깜빡깜빡 할 때 시리지 않으시면 그때 일어나세요 라고 얘기를 안내를 해줘야 돼요. 네. 모르고 그냥 갑자기 딱 눈을 뜨면 시큰해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눈물이 나. 눈물이 나면은 이 글루랑 덜 마른 글루랑 눈물이 닿으면 백화현상이라고 해서 글루가 이게 검은 색소로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까만데 이게 하얗게 변해요. 그러면서 거기가 딱딱해지면서 알갱이화 되면서 눈을 깜빡깜빡할 때 네. 뭔가가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술 직후에 눈물이 안 나게끔 충분히 말리고 네. 일어나셔야 돼요. 네. 10번째, 양쪽 속눈썹을 번갈아 붙여주는데 이 붙이는 방법에 있어서 얘가 속눈썹, 양쪽 속눈썹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붙일 때 시술이 빨라지고 전문가가 되면 한쪽부터 이렇게 그라데이션 하듯이 붙여도 돼요. 그런데 초보자인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균형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쪽부터 붙여나가는 방법보다는 제일 먼저 뼈대를 먼저 붙이는 거예요. 가운데 부채꼴로 만약에 속눈썹을 붙인다 그럼 가운데 제일 먼저 제일 긴 걸 붙이고 몇 개 간격을 띄고 나서 그 옆에를 좀 더 짧은 걸 붙이고 짧은 걸 붙이고 붙여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속눈썹이 맨 앞에가 오는 데가 제일 짧아야지 조금 덜 불편하고 이런 식으로 뼈대를 붙이고 나면은 얘가 마르는 동안 기다려요. 그 다음에 왼쪽을 가서 또 가운데 붙이고 네. 붙이고 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이 사이사이들을 또 붙여 나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와서 또 붙여 나가고. 뼈대 먼저. 네. 그러면 뼈대가 양쪽이 대칭이 잘 맞고 내가 시술이 만약에 오래 걸려서 이 사람이 1시간 뒤에 나가야 되는데 1시간 뒤에 못 끝낼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붙이려는 양이 총 100개였었는데 100개를 못 붙이더라도 한쪽엔 100개 붙이고 한쪽엔 50개 붙인 채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양쪽에 70개 이걸 고르게 이렇게 약간 숫자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속눈썹을 한쪽부터 이렇게 쭉 붙여나가면 글루들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촘촘하지 않게 이렇게 교차하면서 붙여나가면 옆에 들러붙는 게 좀 덜 하거든요. 그래서 초보일 때는 지금처럼 번갈아 가면서 붙이는 거를 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본인이 시술할 때의 유의사항이에요. 네. 요거는 첫 번째로는 글루가 시술할 때 너무 많은 양을 묻혀가지고
속눈썹 뿌리에 살에 닿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모근 있는 데가 뿌리가 알갱이가 생기면서 눈을 뜯고 이렇게 할 때 뻑뻑하고 불편할 수가 있어요. 찔림감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그게 알레르기를 일으켜서 간지럽거나 충혈되게 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루는 적당량 소량만 이 모발에만 묻혀야 돼요. 비벼서 양이 분포되게끔 한 다음에 밀도를 늘린 다음에 딱 놓으면은 얘네들이 고르게 이렇게 딱 코팅이 돼요. 소량만 눈썹에 붙인다고요? 속눈썹에만 붙여야지 살에 닿게 하면 안 되는 네. 거예요. 눈썹에. 네. 네. 두 번째는 속눈썹은 글루가 덩어리지 않게 정교하게 제가 비벼서 정리해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고 속눈썹 가운데 알갱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비벼야 되는 거예요. 비비면은 얘가 이렇게 매끄러워지고 덩어리지지 않고 접착력이 높아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고객이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하고 시술이 끝날 때까지는 눈을 가급적 뜨지 않도록 미리 안내를 해줘야 돼요. 전화벨이 갑자기 확 울리면 사람들이 눈을 확 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 시려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먼저 중간에 눈 뜨시면 안 되신다고 안내를 드리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시술 중 아래 속눈썹과 붙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을 해야 돼요. 아까 속눈썹 테이프로 이렇게 V자로 커버를 한다고 했지만 미세한 짧은 털들이 그래도 서서 위에 속눈썹하고 같이 붙을 때가 있거든요. 밑에요? 네. 그래서 핀셋으로 중간중간 띄어내가면서 네. 그걸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네. 다섯 번째로는 속눈썹은 이제 예민하기 때문에 속눈썹끼리 붙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양손으로 핀셋을 같이 사용해서 살짝 띄워줘야 돼요. 이때 뽑히거나 이러지 않게 힘 조절을 잘 해야 되거든요. 이때 뿌리를 잡고 위에 떼어내고 싶은 속눈썹을 이렇게 긁어내듯이 이렇게 아니면 벌려주듯이 떼는 요령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실전에 들어가면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잘못 부착한 속눈썹은 바로 떼어내고 되도록 시술 도중에는 리무버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건 전체적으로 뛸 때만 사용하는 거고, 중간중간 떼어낼 때는 핀셋을 사용해서 벌려서 뿌리를 잡은 상태에서 뿌리는 뽑히지 않게 고정을 해주고 위에 것만 이렇게 잘못 붙인 것만 떼어내야 돼요. 그리고 일곱 번째, 눈물이 나는 고객은 면봉으로 닦아가면서 시술을 해야 되는데 이걸 닦지 않고 계속하면 이 눈물 때문에 글루가 마르질 않아요. 네. 글루가 마르지 않으면 또 시려서 계속 또 눈물이 나와요. 그러면서 백화 현상이 일어나고 안 좋은 패턴이 계속 돌아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눈물을 닦을 때는 면봉 자체도 실타래로 뭉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운데다가 막 갖다가 대면은 우리가 속눈썹 글루를 발라놨기 때문에 거기에 실타래들이 붙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눈곱 앞쪽에 눈곱 눈물샘. 있는 데만 네. 흡수되게끔 아니면 끝에 쪽에